어제 늦은 밤 기대했던 민주당이 국회 전반기 11개의 상임위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대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며 본회의를 개최한 것인데요. 그런데 국힘당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또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제는 더 나아가 국힘당은 앞으로 있을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황정화 의원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혈세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힘당의 목리에 국회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황 의원은 오늘 문호동 무임금 상시 국회의원 측 등을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국회의원이 청과 정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 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일수 하루당 10%씩 삭감한다는 정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황 의원이 발의하는 대표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명단을 보게 되면은 황정화와 김남근, 문금주와 박홍배, 박희승과 백승아, 복기왕과 양부남, 이재광과 정진욱, 진성준 의원입니다. 최근 국힘당의 횡포와 목리를 보면서 국민들 역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면서 국민들이 낸 피 같은 혈세를 월급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좋은 정책이 꼭 신속히 통과되어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출발을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검사 탄핵도 빨라지고 지난번처럼 쉽게 기각이 되지 않을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선출이 된 직후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동환, 12월에는 손준성과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안이 처리된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탄핵안을 기각을 했고 현재는 손과 이 검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실 지난번 안동환 검사에 대한 헌재의 기각에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이 과정들을 들여다보니 그럴만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됩니다. 탄핵소추위원은 바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같이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에 3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힘당 의원은 국힘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검사 탄핵 심판의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보수도 국회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에서 말하길 김도읍 의원과 국힘당 추천한 대리인은 검사 탄핵 심판에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지도 않았다며 그런 태도를 보이니 헌재에서 어떤 의결이 나오겠냐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김도읍은 아예 헌재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부에서 바라보길 이렇게 소극적인 검사 태도에 기각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민주당은 향후 법률대리인단을 보강하여 남은 2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민주당 목 변호사 1명이 탄핵 심판을 도맡느라 엄청 고생을 했다며 앞으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하고 대리인단도 완전히 보강을 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역시 대리인단 교체 여부에 대해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단 숫자에 제한이 없는 만큼 숫자를 대폭 늘릴 가능성도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반드시 이정섭과 손준석 탄핵 심판에 꼭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며칠 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최악의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정치검사와 더불어 판사를 직격하는 양문석 의원의 사이다 발언을 들으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원의 김성은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세상에 이런 판결문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판사 개인의 가치관을 그 판결문에 적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정원과 김성태의 정언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국정원을 배제하고 국가기관을 배제하고. 네, 김성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재판에서는 김성태와 관련된 그 다른 재판에서는 안부수 재판. 네. 그 안부수 재판이죠. 네. 이거 주가 띄우려고 북한에 돈 준 거 맞아라고 하면서 판사가 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의 그 일부 정치 검사와 일부 그 정치 판사들의 행태들이 윤석열 정권의 공포 정치에 신음하거나 즐기거나 저는 그 현상들이 사법부까지 신음하거나 즐기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면 독재 정권은 기본적으로 공포 정치가 전제되어 있는 정권입니다.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압수수색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캐비넷을 열겠다고 뒤로 협박하고 그리고 그 캐비넷이 빠졌었을 때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정말 태산을 흔들 것처럼 소리 지르다가 기다려보니까 톡 튀어나온 게 지새끼 한 마리더라. 이런 행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공포정치가 정치권뿐만 아니고 검찰 또는 사법부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판사들의 기본적인 양심들이 그 공포정치에 짓눌려 신음하거나 안 그러면 공포정치와 협작하면서 즐기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